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사회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의 심리, 오늘은 한의사분들 나왔으면 다음에는 의사분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의사도 할 말 있다. 또 다음에 간호사분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간호사는 진짜 할 말 있다. 우리는 태움도 당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태움 당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조금 더 재밌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연에도 들었죠? 여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 유튜브 방송하고 다릅니다. 자, 이 댓글에 담당자가 바뀌었냐, 카메라 각도도 좋아지고 보기 엄청 조명도 좋아지고 뭐 여러가지 좋아졌다고 칭찬 읽었는데, 다 이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황심수입니다. 꽃도 앞에 있죠? 네. 얼마 전 또 서성의 날이라고 황심수를 들으시면서 인생의 변화를 겪으신 분이 직접 황심수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당신의 인생의 서성이라고 그럴 때 제가 조금 명구스럽긴 했지만은 참 감사하게, 이 황심소가 대국민 심리 상담 방송이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아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연 왔는지 한번 사연 읽어주시죠. 와, 제 사연을 택해주시고 금같은 어드바이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내놓고 계속 생각했던 게, 남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였는데, 박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순간 저게 통찰이라는 거구나 하고 박수를 쳤답니다. 말씀하신 다른 특성들도 박사님이 저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 할 정도였어요. 상담 내용을 몇 번씩 돌려듣고 제 생각도 더 정리를 한 후 추가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 가진 타이틀은 Senior Business Analyst예요. 2년 전 현 직장에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긴 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누가 저한테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제가 그냥 그 일을 찾아서 했고, 타이틀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었고, 타이틀이 없으니 인정을 받을 수 없었죠. 제가 하는 일은요, 고객의 니즈와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현재 상태와 미래에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 그 갭을 메꾸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소속은 Information Services인데 암연구치료병원의 기부금 모금 관리 부서가 저의 고객이랍니다. 제가 원래 이 직장에 오기 전에 하던 일이 기부금 모금 관리여서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기술적 이해력이 높은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지금 하는 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일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 역량은 이래요. 첫째, 고객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한다. 둘째, 제한된 관리 감독 아래서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셋째,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IT 스태프와 비즈니스 스태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연결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타이틀을 가진 동료들과 저의 차별점은 이것 같아요. 첫째,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없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 기술 습득 및 이해가 빠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시킨 것 이상의 결과물을 내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건 지난번 라이브 상담을 듣고 생긴 질문이에요. 박사님이 상담해 주시면서 왜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중하는지 설명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저는 왜 관계에 치중하나요? 박사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질시도 많이 받고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2년 전까지는요. 늘 자신도 없고 저를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쟤는 참 못났다.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잘난 게 없는 내가 열심히라도 살아야지. 나도 뭐 하나 잘하는 건 있어야지. 쟤는 진짜 없는 걸 없이 다 가지고 싶어 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박사님이 제가 지금 있는 동네에서 떠나지 말고 1, 2년 정도는 더 버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계속 다른 일을 찾아봤어요. IT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해도 펀드레이징 비즈니스라고 말하면 다들 좀 우습게 여겨요. 사실 이 일이 예산도 적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뒤처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돈을 버는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경력과 경험으로 저를 뽑아줄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건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기관들이 다 의료와 관계 있는 기관들이어서 관련된 곳으로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제약, 보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약국 등이요. 몇 군데 면접 진행 중인데도 있는데 아직 잘 된 데는 없어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요.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에서 운 나쁘면 4시간도 걸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싫지만 지금 집에서 일해서 너무 좋아요. 말씀하셨던 지금 있는 동네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이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직장을 의미하신 건가요? 쓰고 보니 사연이 너무 길고 저 개인에만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 많을 것 같아서 개인 상담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황심소를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제 사연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공개 상담이 좋지만 개인 상담인 편이 제게도 황심소 운영에도 더 좋다고 판단하시면 알려주세요. 꼭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박사님과 황심도 스태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분 마지막 프로파일 있는 거 좀 올려놓고 제가 이분 일단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죠. 지난번 상담한 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만족은 하셨는데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분야로 가야 될까요? 뭐 이거를 진짜 더 묻고 싶은데 사실 이분 지금 자기 현재 있는 거 뭐 이 직장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도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이상 걸린다면 더욱더 다른 데로 가고 싶겠죠. 뭐 상사하고 잘 지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다른 데서 오라고 그러고 본인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야지 갈 수 있지. 지금은 이분 그런 가치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분 프로파일 보세요. 2020년 4월에 있는 프로파일 아이디얼 만빵이죠. 그게 아이디얼 만빵인데 릴레이션하고 셀프가 높거든요. 이 말은 이 아이디얼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릴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페셜티, 자기 스킬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분 모르고 계세요. 이분이 IT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이 소프트웨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도 아니고 이 펀드레이징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IT 비즈니스는 그냥 이 펀드레이징을 하는 서포팅 활동이 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로 인정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활동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놀랍게도 본인 지난번 상담을 받고 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리스트를 했어요.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를 잘 이해하고 제한대응 관리 감독 아래서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감독하고 스스로 이 셀프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고 심지어는 IT 스텝과 비즈니스 스텝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연결자 역할을 한다. 상당히 어느 조직에서나 이런 역량을 보이는 사람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분 현재 있는 조직에서 이 역량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보스한테 충분히 너가 이런 역량을 발휘했다라는 거를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아직 안 보여줬죠. 그냥 보스가 너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 좀 하네.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일로 인정받으려면 몇 년 있어야 하죠. 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당분간은 떠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몇 년간 있더라도 저절로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하게 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이분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뺐고 테크니컬한 부분을 뺐는데, 이분은 본인이 IT 비즈니스에 일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자기가 잘 구사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자기의 역량을 인정받고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진짜 역량을 발휘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펀드레이징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게 IT 업계든 병원이든 또는 어떤 연구기관이든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특정한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펀드레이징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남다른 방법을 당신만의 어떤 유니크니스 스페셜티를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스페셜티를 보여주는 것이 IT 솔루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사람들한테 충분히 잘 셀링함으로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데, 문제는 더 재밌는 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연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있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할까요? 네, 옮겨가다 보면 알게 돼요. 역량도 높아지고, 이런 분들은요 결국에 본인이 옮겨가다 보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알게 된다는 그 뜻이지, 옮기다 보면 역량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어쩔 건데 셀링? 자기를 셀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 동기도 있고 뭔가 발전하겠다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그 발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역량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지금 있는 동네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이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직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첫째는 지금 있는 직장이에요. 지금 있는 직장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펀드레이징 하는 것이 본인의 키 롤이나 아이덴티티인지, IT 비즈니스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기의 키 아이덴티티인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 퍼스펙티브, 셀링, 이 단어 뜻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런 영어를 표현하는데 가능하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상담 사연을 보내주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중간에 한번 한 단어로 바꾸는 거 없이 그냥 제가 썼네요. 죄송합니다. 참, 자기 관점을 개발하고 가치를 판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이분한테만 맞는 솔루션은 아무래도 개인 상담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추가 상담 더, 떠나지 말고 자신의 스페셜티를 더욱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성과로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만일 성과를 보일 만큼 충분히 있지 않다면 최소한 본인이 옮겨가려고 하는 동네에서 적어도 나는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면 내가 당신 회사를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도는 만들었으면 지금 몇 군데 똑똑 노크했을 때 그쪽에서 관심을 이미 보여줬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데도 반응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가 뭘 해보고 아직 지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진로나 연애에 있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패턴에 삶이 힘들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던 중 나에 대해 알고 상담 코칭 전문가로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었고 업무를 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점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점도 진짜 좋았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뒤 좀 더 적극적으로 WPI를 활용하게 됐어요. 직원들을 상담할 때 WPI 검사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면서 성장 척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PI를 배우니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과 말을 할 때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됐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의 WPI 프로파일을 상상하며 분석해 보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니 관계도 좋아졌어요. 지금 7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